자,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32페이지 부동산 시장론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시장이란 곳이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요. 이걸 먼저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것은 물건 등이 매매되고 가격 등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볼 게 뭐 있냐? 시장에 대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개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구분 기준. 즉, 구분 기준이 뭐냐? 다른 말로 성립 조건이에요. 이 성립 조건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먼저 보시는데 사실은요, 그 내용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거기 크게 4개 있어요, 4개. 그 4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자고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돼요. 이거 한 목적이 이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이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입니다. 자, 그런 거 파악할 목적이니까 그냥 단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은 그 구분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거 아시면 되겠다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가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말입니다. 만약에 수요자와 공급자 있을 때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가격 통제는 누가 하겠습니까? 수요자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이 공급자 있어요. 가격 통제는 분명히 공급자겠죠. 이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통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 경쟁성이 되지 못한다고. 거꾸로 있죠. 여러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또는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간다 해서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가격 순응자인데 이건 그냥 큰 의미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분필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분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완전 경쟁시장 승리 요건인데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으면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존재한다 해서 일물일가 법칙을 따라가는데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본 거예요. 가볍게.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과 퇴거가 진퇴가 자유로울 때가 뭐냐? 곧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이런 부동산은요, 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은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쉽지 않습니다. 전 무슨 말인가요? 돈이 없는 분은 절대 시장에 진입 못한다고. 그죠? 이런 결정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진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시장에 있는 정보를 모두가 완전하게 공유할 때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 학원이 있죠. 우리 학원에 있는 월세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완전하게 공유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분명히 부동산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했느냐?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물었을 때 당연히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된다.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네? 괜히 그 완전 경쟁 시장 승리 요건 열심히 암기하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잠시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와 있어.
예, 첫 번째 보니까 132페이지요. 맨 처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시장에 대한 개념 나 있죠? 자, 보기 전에 자, 잠시 그럼 시장이 많은 곳입니까? 또 가보니까 배추 가격 얼마다 정보 파악할 수 있죠? 또 돈을 갖다 뭐 사고 그 물건 가져올 수 있는 교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거기 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첫 번째 시장 개념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그 속에 그런 말 나와야 돼. 응? 물건 등이 매매되고 가격 등이 형성되고 이러한 곳이 있는 곳이 시장이다. 이런 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대충 그런 말 나와 있죠? 뭐 결국 이건 그 1번에 있는 시장 개념 시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니까 통과.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시장의 구조와 형태 있는데 그 중에 완전 경쟁 시장 있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성립 요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지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시고. 자, 우측 갑니다. 우측 보니까 갈로 2번, 독점, 갈로 3번, 가점. 뒷장 가볼까요?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독점적 경쟁. 자, 이러면 이거 독점이니 과점이니 독점적 경쟁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다만 이건 알고 있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여기 보세요. 그 세 놈은 요 둘 중에 어떻게 포함된다? 거의 끝이야, 그게. 그럼 몽땅 다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우리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거지. 자, 그래 보시고, 예, 넘어갑니다.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135페이지 갑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은 특성이 있으면 우리 책에 있는 제목 속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 나올 필요 있습니까? 이 말은 역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 나왔던 결국 뭐 일반 경제 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할 게 뭐냐?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항상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래야만 나머지 내용 쭉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관념상 항상 볼 게 뭐 있습니까? 네, 일반 경제 시장, 분필 시장과 같이 비교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개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잠시만. 자, 그걸 압축한 게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갑니다. 첫 번째 분명히 부동산 시장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물어보자고.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분필은 있죠. 강남에 있던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왜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다시 할게. 30평 아파트가 있어. 네? 이 물건이 이동이 가능하면 가격 차이 있을까? 없잖아. 가장 큰 게 뭐예요? 일반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결과 가격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원주 30평과 강남 30평 가격 차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차이 뭐냐? 결국은 이 부동성이란 원인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은. 그래서 자, 일단 거기 제가 이 설명된 게 보니까 이거 나 있죠? 거기 보니까 박산에 국지적 시장 나 있을 거예요.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요 말 나 있죠?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어진다. 또는 지역적 공간이 수반된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중개법 보면 이런 말이 상당히 머리 아픈 건데 절대 이거 하셔야 돼. 부동산에서 항상 반드시 이런 거에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동 따라오는 거야. 너무 여기서 뭐 있으면 목숨 걸지 말라고. 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꼭 들어간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필 샀다 했을 때 항상 묻는 게 어느 가게에 샀냐 무슨 이게 중요합니까? 얘는 뭐가 중요해? 친구가 분필 샀대 또는 시계 샀대. 가격이 중요한 거지. 장수를 안 묻는다고. 자, 나 땅 샀대. 그거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반드시 지역적 공간에 수반된다고. 반드시.
일반 제어들은 이동 가능한 특정 공간에 수반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이 그 말이야. 자, 다음 두 번째. 2번은 그냥 가볍게 갑니다. 이건 전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인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거기 3번은 꽤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자, 4번은 아까 했던 거지. 부동산 시장은 원칙은 완전 불안전. 네,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 맛이라고 지금은. 근데 거기 제가 보니까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분 시장, 하위 시장, 세분화된 시장, 국지 시장 같은 건데 이 부분 시장, 하위 시장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는 게 첫 번째 뭐 있으면 나와 있는 게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 말 나 있거든요. 자, 절대 부분 시장을 해보면요. 여러분 절대 이건 동질적이지 이질적이란 말씀 안 돼. 따라서 그 결과 대체제가 많다면 탄력적인데 일단 요거 설명합니다. 이제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부분 또는 세분화되면 반드시 탄력적인데 자, 이런 부분 반대가 뭐요? 반대. 전체지, 전체. 설명드릴게요. 30평 아파트는 가격이 다 같습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분필 가격이 다 같습니까? 같지. 30평 가격이 다 같습니까? 틀리죠? 근데 같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해볼게, 이제. 전국 부동산 전체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분 되겠지. 서울시가 전체 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종로구가 뭐 됩니까? 이게 부분이에요. 종로구가 전체면 그 중에 종각, 종로 1가가 부분이라고. 종각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이 있어. 그래서 주거용은 그 부분에 부분 되겠다죠. 주거가 전체되면 그 중에 단독도 있고 아파트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아파트가 전체면 그 중에 자가도 있고 분명히 뭐 있습니까? 임대도 있어. 자가주택이 뭐냐? 항상 상대적이겠어요. 저게 부분이라는 것은. 점점 쪼개는 것도 이 부분인데. 자가주택도 뭐 있습니까? 이 중에 보니까 30평도 있고 40평이 있어요. 그래서 40평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분 되겠지. 그죠? 여기 40평이 전체면 그 중에 방이 3개, 방이 4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이 3개짜리가 뭐냐? 이게 부분. 그 다음 방 3개가 전체면 그 중에서 뭐 있습니까? 큰 방 큰 거, 거실 큰 거, 이렇게 점점점 쪼개어짐에 따라서 오는 게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시장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거요. 자, 우리 이 한 동의 아파트가 있어. 전체가 40평인데 여기 8층인데 801, 802, 803, 804, 805가 있어요. 근데 전체가 40평인데 801호가 방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 방 3개 있답니다. 이런 물건이 있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801호가 8억에 매매되었어. 자동 802호도 8억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803호는 8억쯤 될 것 같아. 그죠? 같은 방 3개니까. 그죠?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 쪼개보니까 비슷한 물건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있습니까? 801호가 8억이니까 803호도 8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802호는 절대 8억이라 말 못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세분화해보면 동질적인 물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절대 이 말 가지고 이질적인 말씀 안 돼요. 따라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니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결과 우리 과거에 했지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난주에 했을 때 탄력성에서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다. 이런 말 아마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야 돼. 그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 동그라미 2번입니까?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과 물건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걸 자꾸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분필과 부동산 비교한다고. 분필부터 할게. 자, 비슷한 유사한 지역의 분필은 유사한 분필입니다. 유사 지역의 유사한 분필은 가격도 바뀌었지. 자, 같은 분필인데 다른 지역이 있어. 강남과 원주에 있어. 가격은 같겠지, 그지? 근데 자, 부동산 갑니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부동산은 가격도 그죠? 그런데 같은 40평이야. 그런데 강남과 여기 있는 원주에 있어. 가격 분명히 차이가 있지 이거. 그죠? 요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이렇게 시험 내겠네. 같은 부동산이지만 가격이 같단 말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네? 같은 지역이지. 한 번 더. 같은 부동산인데 가격이 다르단 말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그런 형태로 장난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책을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책을 딱 보니까요. 135페이지. 자, 큰 1번 부동산 시장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 갈로 1번은 살짝이 내용 엄청 더럽게 많네. 일단 쭉 둘레 다섯 줄입니까? 쭉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는지. 갈로 1번만.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키워드가 뭐냐 찾는 거야. 키워드. 그러니까 쭉쭉쭉 했지만 다 차뛰고 퍼뛰고 쫄만 해보니까 마지막 줄 추상적 시장이 구체적 이제 시장이죠. 이거 다 아닙니까? 그죠? 자, 갈로 2번 가볼게요. 2번도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유사 부동산의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지리적 구역 같은 말이 뭐냐?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 번에 따라서 지역들마다 가격 달라지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으면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부분 시장 구분할 수 있지. 그죠? 그런 거 묻는 거네요. 자,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큰 2번 부동산 시장 분류 이런 건 보지 말고 137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나 있습니까?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아주 간단히 물어보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다양한 게 뭔데 그러니까 무슨 기능? 통화 기능도 게임도 하고 등등등 하고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이제 말 못해 또. 똑같은 이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한마디로 역할이 뭐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핸드폰이, 배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물건 등이 매매되고 있지. 가격 파악할 수 있지. 정보 파악할 수 있지. 그런 게 일종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갖다가 얘는요 다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이거 마시면 돼. 앞말만 그냥 닦게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게 일종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 있는 자원 배분 기능이 있어. 이거 원래 교환이에요.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온다 해서 교환 기능. 또 가보니까 가격이 얼마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가격이 뭐 있습니까? 그럼 실제 물건 가격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이 있다. 이 같은 말이 뭐냐?
가격 파괴와 창조 기능이 따로 쓴답니다. 파괴와 창조. 자, 이 말이 뭐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자, 여보세요. 3년 전에 우리 집이 보니까 3년 전에 8억에 매매되었어. 그때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집을 팔 거예요. 현재 팔 건데 지금도 팔면 8억 됩니까? 돼요? 그건 아니겠지. 과거에 만들어진 값이 파괴되고 8억 3천, 7억 9천 이런 가격이 다시 나오지. 이게 파괴와 창조 기능이 있더라. 분명히 우리 시장값, 수요자, 공급 협상을 통해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배추가 싱싱하다 또는 뭐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런 정보 제공 기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양자 양과 질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저기 원주시에 보니까 공급 아파트 양이 엄청 부족하다. 양적 측면 고려하겠지. 이미 뭐 있어 양은 다 충족되었어. 이제는 뭐 있으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든요. 이런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5개 마시면 돼. 괜히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우리 작은 것이 있지. 뒷장까지요. 138페이지 그죠? 작은 글씨 그 보지 마세요. 그냥 굵은 글씨만 자원 배분, 가격 조정 기능, 뒷장에 뭐 있습니까? 뭐 교환 기능, 또 임대차 할증이 좀 약간 문제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임대차 할증 이건 기능이 아닌 것 같아. 기능이라 쓰기는 용어상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6번째 도시 성장, 7번째 양과 질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게 중요하지. 그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목숨 글씨만 절대 그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잠시 OX 문제 가보자고요. 음, 23번부터 27번까지 이게 부동산 시장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그래서 뭐 있으면 거기 보니까 23번 핵심이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 그죠? 24번 핵심이 뭐 있습니까? 공간, 배분 기능. 25번 핵심이 뭐?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이게 뭔데?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이게 다른 자원 배분입니다. 필요한 놈이 필요한 양만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말 아닙니까? 원주시가 보니까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에요? 그거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와 공장이 배분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명해 그 지문 아닙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원 배분 기능 같은 말이 이게. 그 다음에 27번도 뭐 있습니까? 깔끔하게 모든 걸 다 때려놨네. 그죠? 교환 기능, 가격 결정 기능 등등 공간 배분 기능 등의 역할이 있더라.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나오는 게 절대 우리 책에 있는 작은 글씨에 목성 걸지 말라 이겁니다. 굵은 글씨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문제 맞추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이제 책을 딱 보니까 138페이지 컨 4번 갑니다. 4번 가는데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뭐요? 우리는 항상 알지만 특성 또는 특징을 공부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죠. 분명히 특성은 항상 비교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특성이 뭐냐? 얘는 부동산 시장 특성 아닙니까? 그럼 가장 일반적인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는가 하면요.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즉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굳이 그런 내용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이거는요. 우리 강의 노트에 보니까 제가 그 암기라 써놨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암기는 제가 이제
이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강의할 때 쓰는 방식인데, 왜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보통 뭐 있으면 시험이 이거죠. 전부 다 논술식이죠. 그래서 사실 암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쓴 거지, 실제 거기 있는 그것만 뭐 있으면 부동산 시장 특성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걸 암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이라면 분필과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만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제가 이렇게 그냥 암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암기해요. 실제는. 근데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국지적이죠. 그러면서 개별적 아닙니까? 결국은 얘는 시험 낼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을 딱 내놓고 요 말 대신 요걸 딱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틀린 말로써. 그죠?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수급은 수요 공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자고요. 이 말입니다. 우리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1시간 이내에 그 물건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분필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비교적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응? 반대로 뭐 있습니까? 집이란 놈은요. 주택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금방 만들 수 있어? 없죠. 공급은 만드는 게 워낙 장기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해도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수요 공급 조절이 뭐 있습니까? 곤란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내면 뭐 있습니까? 이 말 대신 이렇게 틀리게 된다. 항상. 응?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 내용을 따지지 말고 비교할 때 신경을 보시라고. 근데 가끔 우리 모의고사 시험보니까 이렇게 장난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단기는 주택, 신규 주택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예? 함에 따라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가격이 폭등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다 목숨 걸지 마. 자꾸 이게 목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왜 이게 그런가? 모의고사 내는 분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이걸 장난치는 거야. 이 말 대신 장기는 요딴 식으로 장기시간이 있어.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특성하고 있지. 얘는 비교할 층이 누굽니까? 분필과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응? 괜히 그 있는 단기, 장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우리 분필 가격은 다 똑같죠? 그죠? 공개적이잖아요. 근데, 자, 다시. 30평 아파트 가격은 다 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거래가 다 틀리다. 비공개적이다. 그죠? 자, 다시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분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할 수 있지? 단독주택 30억 어떻게 생겼습니까? 참 애매하다죠? 그러니까 이 말은 표준, 비표준. 그죠? 또한 야채 조직, 비조직, 비조직이죠. 조심할 건 여러분들, 이거 시험님 항상 요 말 딱 빼네. 요거 딱 뺀다고. 이거 야비한 거 아니지? 요거 빼면 무슨 특성인데? 분필 특성이잖아. 그지? 근데 왜 부동산 시장은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가 될 것인가 묻거든. 각각의 물건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개별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타에 보니까 우리 특히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사법상 권리만 있겠지만 땅이란 놈은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공사법에 대한 규제를 불러봤습니다. 자,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설마 우리 분필 사면서 은행 대출 받습니까? 집은요. 그래서 자금의 융통성과 관계가 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말로 할게.
이 밑에는 그냥 내용은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 외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용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이행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투자는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항상 장난쳐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물론 일단 이 정도 보시고 그러면 자 우리 거기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책 보니까요 139페이지 갑니다. 얘도 절대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그래 OX 문제 볼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니까 OX 문제 12번 문제 12번 문제 갑니다. 말 그대로 이 말 아닙니까? 그 뭐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중에 뭐가 관련돼 있습니까? 그렇지, 그지? 공급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제때제 공급할 수 있는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 있다 묻는 거고 13번은요? 집 살 때 은행 돈 끌어온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 14번은 같은 말입니다.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지. 그죠? 그 어디에 단계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다음에, 자, 16번. 핵심 뭐야? 예? 조직화, 이게 틀린 거지. 뭐 써야 돼? 비조직화지. 아니, 분명히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잖아. 하여튼 그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18번 가보세요. 뭐 나와 있습니까? 핵심이. 국지적이면서 동질적이야, 개별적이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 특성하고 있어? 분필 특성하고 있어? 분필은 전국적 균등하고 일적이지.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응?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 답이 절대 안 나와. 자, 하여간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책 내용 가보니까 139페이지. 자, 얘도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보면 안 돼. 제목만 보고 넘어가야 돼. 제목만. 괜히 그 작은 글씨 목숨 걸면요. 시간만 낭비하지. 자, 1번 뭐요? 1번. 국지적. 그죠? 2번은요? 비표준. 3번은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4번은 거래가 비공개. 넘어갑니다. 5번은 뭐 있습니까? 비조직. 자, 6번은 제가 한 적 없어요. 없는데 그냥 설명드릴게. 이 말입니다. 이런 분필 살 때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따라줘. 10원. 그래서 거기 있는 매매 기간, 장기간 이런 말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요. 오히려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지 않고 있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맨 앞에 이거 쓰겠다고. 요 말 딱 나오면 항상 뭐 있습니까? 옆에 써놓겠다고. 부동산은 분필과 서로 비교하라. 이 말 써놓겠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딱 쓰는 순간 뭐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7번 법적 제한이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공사법에 대한 규제 많다 이거죠. 8번에 뭐 있습니까? 금융의 유용성. 이 말은 은행 돈 빌려 간다. 예? 할 때. 그래 보시고. 141페이지 주택시장 있는데 1번 주택시장 특성 통과. 2번에 보니까 142페이지 주택시장 분석 기초 개념인데 자, 이건 제가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 건데 그 갈로 2번의 서비스 개념 나중에 할 거면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만 줄 거 넣으세요.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만 체킹 넣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맨 밑에 양갈로 3번은요. 예? 유량과 저량 봉 기억납니까 이거?
예, 자, 봉격이 있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 말이 뭔데? 우리 유량, 단기가 저량이고 장기가 유량이죠. 그런 것을 설명하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했기 때문에. 143페이지 큰 3번. 수요, 소요는 과거에 시험 나왔지만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갑니다. 여기 있는 여과 과정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지금부터. 하는데, 자, 일단,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 여과란 말은, 그러니까 필터링인데, 이거는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요. 그러니까 꼭 이 말은 기억하시는 여과 과정인데, 자, 여과란 말 뜻이 뭐예요? 그런다 이거죠? 예, 그런 건데, 요 기본 전제는 잠시 한번 보시고 있죠. 근데 뒤에 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 출제 냈는 분들 항상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출제 내면요. 요 문제가 난이도가 상중하냐를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어요. 하는데 항상 누구든지 이 문제 출제한 분들은 무조건 이걸 가지고 상이다라고 한답니다. 원래 이 난이도는 상중하 있으면요. 실제 시험은 상이 30%, 얘가 40%, 얘가 30% 내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상이라고 시험 내지만 우리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무조건 이건 하야. 네? 물론 이 중에 아주 상중에 굉장히 높은 문제 한 개 있어. 그 한 개인데 그거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 응?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학급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일단 네, 기본 전제 조건 요겁니다. 맨 먼저 우리 구분할 때 있죠. 요걸 먼저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택이 고가주택과 그다음에 반대로 저가주택이 있어요. 있는데 고가주택은 항상 뭐 있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답니다. 반대로 저가주택은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단 중간 계층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득에 따라 구분인데 고소득과 저소득만 있습니다. 자, 이건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예, 주택에 대한 공급된 주택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까 했지만 신규 주택은 고가요, 저가요? 고가죠. 따라서 이 주택은 반드시 고소득 계층만 차지하지 절대 소득이 낮은 분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말은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들, 저소득 계층은 어디서 주택을 조달받을 것인가, 공급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분명히 소득이 낮은 분은 뭐 있습니까? 아까 했지만 이 말이죠. 신규 주택은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예, 우리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된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겠죠. 그죠? 노후화되면 건물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런 집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신규 고가 주택인데 이 집이 노후화되었을 때 결국은 그 집을 가져간답니다.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조달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 세 번째 보니까 여과에 대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 하향이란 말이 나온 순간 그 반대 뭐가 있지? 그죠?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상당히 답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상향여가와 거꾸로 뭐 있습니까?
하향여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상향과 하향.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보는 시각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을 마지막에 누가 차지할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향과 하향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상향은 이 말입니다. 원래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이야. 근데 요 집을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대. 물론 목적은 재개발 등을 할 목적이겠지. 이런 게 뭐냐? 상향여가입니다. 거꾸로 하향여가는 고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갔는데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향여가. 자,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어느 놈이 가져갈래 따라서 상향과 하향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놈이 가져가면 이건 상향이고 없는 분이 가져가면 하향입니다. 이걸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시각이요. 두 번째는 뭔가 이겁니다. 이 동네 자체를 지금 동네 자체를 구분하는데 아주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대 이건 고급 주거지지. 그죠? 고급 주거지가 있고 못 사는 동네는 저급 주거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 보니까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집이 보니까요.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팔면은 얘가 고급 주거지는 9억 될 것인데 얘는 현재 저금은 3억이 된답니다. 근데 건물이 조금 하자가 있네. 그래서 하자 보수비가 분명히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한 10% 정도 수반된다 할게요. 이 정도 들어가면 이걸 집을 하자 보수에 판다면 집값시에는 과연 고급 주거지는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내 주변 지역이 무슨 지역이지?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손해 줍니까? 그래서 이 집은 10억 5천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요.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9천 들어갔지만 하자 보수에 집값이 올라간 게 1억 5천 뛰었지. 그죠? 그 하자 보수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집은 좋아진다. 상향. 네? 거꾸로 얘는 보니까 하자 보수에 보니까 주변 지역은 저급이란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3억 2천 이렇게밖에 팔지 못한답니다. 자, 그럼 얘는 현재 수선비는 보니까 3천이 들어갔지만 집값이 현재 2천만 원 뛰었으니까 당연히 하자 보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겠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두 개요. 물론 한 개 나중에 한 개 더 할 건데 일단 두 개 먼저 두 개만.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차지할래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이 건물에 하자 보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 사실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과 과정 현상인데, 자, 이것도 보는 시각이 두 개요. 첫 번째 보니까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요? 하향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주거 분리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이, 마을이, 동네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를 구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뒤에 있는 이건 기본 전제가 한 동네 안에 고가, 저가, 고가, 저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얘들은 처음부터 이건 구분되는 거지. 전제 조건이.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걸 내놓고 이 지문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좀 다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내면 앞에 있는 요것만 내게 돼 있어. 이건 낼 수가 없어. 잘 안 된다고. 얘는요, 난이도가 상 중에 상이야. 그래서 실제 우리 전공 수료권 어떤 책들은 이게 수료 안 된 책도 있어.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지금 책도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공부한다면 오직 요것만 무조건 하셔야 돼. 요것만. 이 뒤에 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은요, 한 7월 달 가서 이건 딱 한 번 제가 설명할 겁니다. 나중 가서. 어쨌든 앞에 있는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요거 설명합니다. 쭉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현재 이게 중간에 경계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자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서울로 봤을 때 강남 고급 주거지. 약간 떨어져 있는 구로 좀 이상한 하여튼 저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실제 살기 바라는 것은 강남 살기 바랍니까? 구로 지역 살기 바랍니까? 왜요? 응? 난 살기 좋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아, 요렇게 애들은 가까이 가길 바랄 거 아니야. 저급은. 근데 거꾸로 고급은 어쨌든 얘들과 떨어지길 바라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여기 있는 저급 주거전 집값, 요 집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경계지역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 여기 있는 집값은 이런 지역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를 할 건가 제가 요 용어 할 거예요. 친입이란 말과 천이란 말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현재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는데, 예? A 지역에 있는 문화나 어떤 특성이 B 지역에 투입되는 현상을 가진 뭐라 하냐? 곧 이게 친입이에요. 그 결과 이 지역이 완전히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란 말을 쓴답니다. 즉, 농촌과 도시가 있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문화가 도시에 투입된다. 이게 친입이에요. 그런 결과 이 지역이 완전 도시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란 용어 쓴답니다. 일단 그런 이제 기본 개념 아셔야 된다고요. 자, 가볼게 이제. 잘 보세요. 자, 요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가겠지, 그지? 점점점 건물이 노후화되면 집값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얘들 이렇게 넘어가서 이 집을 살 수 있지? 있지, 그지? 요게 친입입니까? 아니면 천이야? 네? 친입과 천이, 친입은 투입되는 것, 천이는 그 전체가 바뀌는 거야. 농촌의 도시 문화가 넘어온다 친입이고 그 결과 그 농촌이 도시화 바뀐 게 천이라고. 이게 좀 넘어만 갔잖아 이거. 그지? 친입이 친입. 자, 중요한 건 요게 상향여가 하향여가. 응? 아니 우리 지금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놈이 가져갈래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놈이 가져갑니까 이거? 없는 분이지. 이게 무슨 여가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반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볼게. 자 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이적이 저급주택화 되겠지. 이런 게 이게 천이. 자 이렇게 쭉 밀려가면은 이 지역의 슬럼과 빈민가 되기 전에 여기 있는 고급 주거지 이렇게 넘어오거든. 이렇게 오겠지, 그죠? 넘어와서 이 지역을 완전히 뭡니까? 재개발시켜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역은 현재 뭐 됐어? 이제 고급 주택화가 된 거지. 여기에 친입이야, 천이야, 이제. 천이지, 그죠? 그 천인데 천이인 동시에 여기에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이지.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반대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근데 자, 친입과 하향은 같은 말이 아니야. 별개. 그런데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원래 요 지역이 재개발돼야 되지. 그죠? 원칙은 재개발되는 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 재개발되지 아니하고 요 지역이 설럼가 빈민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이. 설럼가 빈민가 넘어가는데 자 그럼 좋다.
요 빈민가 설럼가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첫 번째 빈민가 설럼가에서 과연 이게 시장 요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성공이냐 실패이냐 요거 묻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대책.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물어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잣집. 판잣집은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다시 할게.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저기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응? 도심 안쪽, 외곽? 안쪽에 있지? 그지? 다시. 그럼 지금 생각할 게 이겁니다. 빈민가 설럼가는요, 빈민가 설럼가는 이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간다고. 그 소득이 낮은 분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 갑니까? 직장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분은 도심 안쪽에 있다고. 응?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1960년대 초에 보니까 있죠. 아니 판자촌이 어디 있는가 도심 안쪽에 있더라 이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 도심 안쪽은 땅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싼데 왜 판자촌이 있냐라고 생각해서 60년대 초에는 시장 실패라고 규정했어요. 실패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있습니까? 강제 철거했잖아요, 이걸. 그죠? 철거해서 성남역이란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D선을 강제 철거시켰다고. 그래서 철거비 가장 좋은 거 뭐 여기 있나? 싹 없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10년쯤 지나니까 60년대 후반 되니까요. 또 다시 도심 안쪽에 설럼과 빈민가 또 다시 형성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말을 바꿔버려. 이거 뭐냐? 시장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다고요. 왜 이게 시장 성공인가 하면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가게 돼 있어. 시장 메커니즘이 뭐냐 이 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가지길 바라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낮은 분들은 할 수 없이 저가에 대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가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저가에 대한 공급도 존재한다 해서 곧 이게 시장 성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도심 안쪽이 설럼과 빈민가 있으면 이거 보기 좋습니까? 그 해결 방식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 철거 정책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해요? 해버리면 별 효과 없잖아. 왜 이게 발생했습니까? 왜 저가주택이 발생했냐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결국은 뭐 있으면 돈만 만들어주면 이 집 없어지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책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여줄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설럼과 빈민가 이 두 개만 하시면 안 돼. 일단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약도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마약도 시장 성공 맞습니까? 마약도 시장 성공 맞냐고요? 그거 필요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급도 있겠네. 맞잖아요. 지금 도덕적 관념 따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이게 시장 성공이야. 이게 자본주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항상. 다만 도덕적 잣대가 좀 달라지겠지만 자 일단 요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필터링 프로세스적 우리가 알고 있는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 실제 볼 건 여러분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이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뭘 보는가 하면요.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있죠? 네, 그걸 먼저 보셔야 돼. 17페이지. 자, 큰 3번 여가 과정 나 있어요. 전조건 동그라미 1번, 2번 했고 갈로 2번에 여가 종류는 나중에 따로 쓰시라고 이거는 정리하셔야 돼 이거. 예?
자, 밑에 갈로 3번 갑니다.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전제조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건 분명히 이 주거 분리는 고급 주거지, 저급 주거지 분리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라고 분명히. 또한 야채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이런 주거 분리는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에 나타날 수 있지만 도시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 여러분 실제 얘기죠. 이거 잠시만요.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 흰색 있지. 이렇게만 딱 그려놓으라고. 흰색만. 응? 경계지역, 고급, 저급 써놓고 나머지는 문제를 물어줄 때마다 따라만 가시면 돼.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 요거지 요거. 그죠? 집값 떨어진다 이거지. 3번 가볼게.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 요거지. 집값 올라가는 거지. 4번 가볼까요? 저수도계층이 고급 주거지.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거. 넘어가는 현상 이건 마지막 어느 놈이 차지한 겁니까? 저수도계층이지. 이게 무슨 여가? 상향이다. 그죠? 5번 보니까 고수도계층이 저급같이 누가 넘어갔어? 고수도계층 넘어갔지? 상향이다 보셔야 돼요. 자, 6번 보니까 6번은 수선비보다 집값 더 비싸지? 그럼 하자 보수하겠지? 이거 상향이지. 그죠? 7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선비 더 크지? 하자 보수합니까? 안 할 거 아니고 하향여가지.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 빈민가 2개 기억하시고 나머지를 갈로 4번은요.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주로 여기 있는 주거 분리에 보통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마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잠시 책을 보고 좀 정리할게요, 이제. 책 보는데 144페이지 보니까요. 네, 그 주거 분리 및 주거 주택 여과정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1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거 줄 거 놓고요.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주거 분리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체킹, 동그라미 4번 체킹, 5번 체킹. 다른 건 필요 없고 D장 가볼까요? 주택 여과과정 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그 144페이지는요. 주택 여과과정 특성이 있는데 자, 잠시만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사실은 거기 있는 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예? 우리 지금 막 섞어놨어 이걸. 막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라고. 자, 양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체킹, 2번 체킹. 자, 잠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봤죠? 자, 여보세요. 그 말이 요거. 좋은 집을 없는 분이 가져간다. 하향 묻는 거야, 그게. 응? 동그라미 2번은요. 2번, 자, 요거 묻는 거야. 수선비가 더 크대. 하향이야.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일단 줄 거 넣으세요. 5번.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은 동그라미 1번, 2번만 체킹하시고 1, 2번만. 그 다음 밑에 있는 5번 체킹하시고 5번. 자, 오래 보시고 147페이지 네, 갈로 3번 통과. 그 다음에 갈로 4번 불량주택 나와 있습니다. 불량주택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2번 뒤에 3번, 4번 설명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걸 한마디 정리하면 요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장 성공이다. 해결책은 돈 벌어주는 거. 주민소득을 높여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일단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 예,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 보시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OX 문제는 32번부터 38번입니다.
나중에 해보시라고 이거는 금방 보면 이해될 거니까.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효율적 시장 할게요.